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공의 임상강사 수련, 특히 수술 교육의 방향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도 느끼겠지만 좋은 의사, 특히 좋은 외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수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 현장을 떠난 후배 의사들이 복귀를 고려한 시점에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고 나갈 실력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수련을 받았을 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죠. 전 1996년 인턴 근무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비라고 불렸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담당 의사를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 최대 50%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을 때 교수에게 진료를 보면 특진비를 추가 부담하고 일반 의사라고 불리던 전공의나 임상강사에게 진료받을 때는 특진비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가 수련을 받을 때는 선택진료비 제도 덕분에 간단하고 단순한 질병인 경우 일반 의사 앞으로 수술받거나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았고, 첫 수술을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윈년차 전공의 선생님이 수술실에 와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사실 교수님이 직접 참관하면서 지도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덕분에 저는 전공의 시절부터 여러 종류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인 경우 당연히 교수님께 의뢰드려서 수술을 받도록 해드렸죠. 현재는요, 선택진료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공의나 임상강사에게는 수술 자체를 안 받습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기왕이면 경험 많고 실력이 검증된 교수에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저도 제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술의 경중을 떠나서 교수에게 진료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제 연령대의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부터 이런저런 수술을 해볼 기회도 많았고 임상 경험도 많아서 전공의 수련만 받아도 종합병원에 취직하고 심지어 대학 교수로도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 취직하려 해도 그나마 수술 집도를 경험하는 임상 강사 과정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공의 4년차 때 스승님이신 고 이광선 교수님의 만성 중이염 수술을 준비하면서 드릴로 병변을 제거하다가 의욕이 넘쳐서 달팽이관에 손상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들어오신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잘 마무리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이 좋은 것인지 수술 후에도 청력에 큰 변화는 없었고 환자는 별 문제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달 말 회식 자리에서 수술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사고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난 너처럼 열심히 수술하려다 사고치는 놈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죠. 제가 귀를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 역시 제 수술을 도와주는 전공의 임상강사 선생들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물론 다들 능력이 뛰어나서 별 사고는 안 칩니다만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도 다 저 같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전공의나 임상강사에게 환자들이 직접 수술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하는 수술을 전공의나 임상강사가 하도록 하고 옆에서 보조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제가 미국 연수 시절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수술장에서 전공의가 수술을 하고 옆에서 교수가 수술 보조를 서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같이 교육을 위한 수술을 하지 못할까요? 첫째, 부끄럽지만 일부 교수들의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을 집도하는 전공의 임상강사 입장에선 수술 전 아무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막상 수술을 하게 되면 손도 떨리고 기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 과정에서 조언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교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교수일수록 전공이나 임상 강사들이 수술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학병원 교수들은 수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에게 수술을 질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수술비 자체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술에 걸린 시간만큼 수술비를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건당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하면 30분이면 끝날 수술을 전공이나 임상 강사에 맡겨서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결국 병원은 손해를 보고 해당 교수 역시 이후 수술이 밀려서 감당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병원 오너 입장이라면 수술 건수가 많아야 병원의 수익이 늘고 교수가 직접 수술을 해야 수술 성적이 오르고 병원 평판이 좋아지는데 마냥 전공이 임상 강사 교육을 위한 수술을 장려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셋째,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술하기로 한 교수가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 테니까 환자분 수술은 전공의 선생의 교육 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전공의 임상 강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배워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일단 내 부모님, 내 아이는 제외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 교수가 수술 잘한다고 유명해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수술하면 어떡하지? CCTV 녹화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건 저부터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잘못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수련병원의 진료 실적 및 수준에 맞춘 전공의 정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전공의 수련을 받으려고 수련병원을 알아볼 때 중증 질환을 포함 많은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배울 게 많지 않을까요? 전공의는 교수들의 수술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지역과 학교 안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 진료를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수술을 시행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병원인지를 평가해서 적절한 수의 전공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련병원 평가를 할 때 여전히 연구 업적, 발표 논문 개수를 포함시키는데 수련받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수술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환자의 일부 특정 병원의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릴 주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수술을 몇 번밖에 보지 못한 경우보다는 많이 본 경우가 더 낫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술이 너무 밀리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는 한 수술에 더 참여시키고 옆에서 잘하도록 지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의료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 또래 세대는 전공의 시절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도 못 가면서 일했지만 이 생활을 마치고 나면 어엿한 전문의가 되어서 제가 배운 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의 임상 강사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 과정 마치고 나가봐야 별거 없구나. 심지어 내가 배운 전공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현실을 마주한다면 그 누가 전공의 수련을 하러 그과 그 병원에 들어올까요? 얼마 전 제 중학 동창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양대병원에서 흉부외과 수련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마치고 제대로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싶은 생각에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임상 강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춘 흉부외과 의사인데 지금은 큰 병원에서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개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과, 예를 들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바이탈과 의사들에게는 현재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각 분과학에서 시행하는 전공의 수련 및 평가 제도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서 매 4년마다 진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항목에 수련받는 전공의와 임상 강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수술 교육을 받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공의 임상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수술이 무엇이 있고 얼마만큼 했는지, 그 수술에는 어느 교수가 참여해서 지도했는지를 증명해서 그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공의 임상 강사를 모집해도 교육 수준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병원들의 모든 수술은
교수들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병원은 전공의 임상 강사의 수련병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혹은 대부분의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전혀 위해가 가지 않는 한 교수의 지도하에 전공의와 임상 강사가 집도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교수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받는 전공의와 임상 강사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부터도 지금까지 교육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앞으로 훌륭하고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